제가 유재한 씨에게 한마디 제가 드릴게요. 유재한 씨, 괜찮으시겠어요? 저를 상대방으로 만나면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진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자립준비 청년으로부터 이렇게 편취한 돈은 하루빨리 다 변제를 해주시고 결자 해지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변호사 이광섭 정성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유재한 씨의 음원 돌려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원 돌려막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드 돌려막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음원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 카드 돌려막기, 카드 여러 개로 A카드가 돌아오면 B카드 써서 맞고, B카드 돌아오면 C카드 써서 맞고, 뭐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카드 돌려막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재한 씨가 그 비슷한 음원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유재한 씨가 인스타그램에 작곡비를 받지 않겠다, 다만 세션비, 믹스비, 마스터링비 등을 130만 원 정도를 주면 무료로 작곡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유재한 씨에게 작곡을 의뢰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A씨였습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을 주고 유재한 씨에게 작곡을 의뢰하고 붉은 실이라는 음원을 받았는데, A씨가 이 음원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개된 카톡을 보면 붉은 실의 음원을 너무나도 칭찬하면서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라고 하면서 유재한 씨와 추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유재한 씨에게 보냈는데, 유재한 씨는 자일, 비일 미루면서 어머니가 아프시다, 자기가 정신적으로 약간 공황장애 가는 것을 앓고 있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약속했던 음원 발매에 관련되는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재한 씨가 이명주 씨와도 비슷한 약정을 하고 이명주 씨를 위해서 작곡을 했는데, 그 이명주 씨에게 준 음원이 바로 A씨에게 줬던 붉은 실과 거의 동일한 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재한 씨는 A씨한테 붉은 실을 공개하고 이것을 통해서 작업을 할 것처럼 A씨를 유인을 했다가 정작 이 곡은 다른 파페라 가수에게 주고 A씨에게는 약속한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음원 돌려막기라고 일부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씨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거의 90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단체 카톡을 만들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피해도 거의 비슷한데, 마스터링 비용 그리고 녹음비, 세션비 등으로 130만 원을 주었으나 약속했던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립준비 청년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유재한 씨에게 쇼케이스 대관비와 그리고 작곡비 등을 지급을 하고 유재한 씨로부터 작곡을 받고 또 쇼케이스를 위한 장소를 대관받기로 했는데요. 유재한 씨는 어렵게 이제 성년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국 자립준비 청년들은 환불을 요구했으나 유재한 씨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무한도전에서 그 순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유재한 씨가 아직까지는 의혹이지만 어떻게 이런 일에 말렸는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해자들 중에 상당수는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고 실제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예. 그럼 변호사님은 이 사건의 어떤 그 사기죄 성립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 유재한 씨가 처음부터 작곡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이 단지 마스터링 비용, 녹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작곡을 해줄 생각이 없었다면 이제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데요. 만일 유재한 씨가 실제로 작곡을 해줄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해줄 계획도 있었는데, 정말로 유재한 씨 말대로 사정 변경이 생겨서 자기 공황장애 병환이 더 악화되고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사정들이 발생을 해서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작곡을 못 해준 것이라면, 물론 민사적 책임, 도덕적 책임은 분명히 감수를 해야겠지만 형사적 책임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로 사기죄 유무를 한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스타그램 내용을 보면 유재한 씨가 작곡비는 무료로 해주겠다, 다만 녹음비, 마스터링비 그리고 세션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유재한 씨가 정확하게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드러난 증거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실제 작곡을 해줄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보통 정당한 작곡비를 요구를 하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유재한 씨가 광고를 했던 인스타그램의 메시지 내용만 봤을 때 실제 유재한 씨가 작곡을 해줄 생각보다는 작곡비를 무료로 받는다는 말로 사람들을 좀 끌어들인 다음에 작곡은 피일, 차일, 미를 생각을 좀 처음부터 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일 제 의문이 맞다면 유재한 씨는 사기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 변경으로 정말 공황장애라는 것이 좀 가볍다가 심해졌다가 그것이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좀 공황장애가 가벼워졌을 때는 작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작곡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에는 피해자들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한두 명이라면 그런 식으로 예상치 못했던 사정이 생겨서 약속했던 작곡을 못해줬다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피해자들의 수가 너무 많고, 따라서 유재한 씨는 처음부터 좀 돈을 받고 작곡은 해주지 않을 생각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맞다면 아마 사기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음원 돌려막기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A씨에게 붉은 실이라는 음원을 보여주고 그것에 탐복한 A씨로 하여금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더 받아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붉은 실이라는 음원은 결국 A씨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A씨한테 음원을 가지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혹했다는 얘기 되고, 그 말은 돈을 수취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 음원을 실제로 A씨를 위해서 작업을 하거나 A씨를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A씨를 기망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추측이 맞다면 유재한 씨는 사기죄 재책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또 변호사로서 만일 저희가 또 유재한 씨를 변론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변론을 할 수 있을지 또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유재한 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말은 전후 사정을 미뤄봤을 때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재한 씨가 한두 번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 없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공황장애라는 것이 항상 심한 것이 아니라 심했던 경우와 굉장히 가벼워서 충분히 일상생활이라든지 자기 직업적 소명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변동을 가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유재한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황장애가 좀 가벼웠을 때 충분히 이 정도 작곡은 해줄 수 있었다 라는 식의 소명을 하고, 또 실제 공황장애가 자기의 예상과 다르게 심해졌다는 진료 기록이라든지 혹은 유재한 씨가 실제 핑계를 댔던 어머니의 병환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도덕적 책임이라든지 그것을 인정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피해자들을 처음부터 기망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해 줄 수 있다면 의외로 유재한 씨가 형사적 책임은 면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짓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성윤 변호사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이광석 변호사님이 아주 이렇게 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이 작곡 계약 불이행의 이 원인이 되려면 저는 이 유재한이 알았다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 작곡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작곡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유재한 본인도 예상을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계약 체결 이후에 갑자기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본인을 이제 찾아왔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상하지 못한 이런 사정 변경에 의해서 자기가 작곡을 해줄 수 없었다라고 해야만 이게 사기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재한이 스스로 밝혔죠. 자신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은 지 지금 이미 7년이 됐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이 작곡 프로젝트를 인스타에 올린 시점이 2022년 3월이었는데요. 그 직전에 라디오 방송에 나왔어요.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도 본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황장애 우울증이 약했다가 심했다가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7년 동안 앓은 사람이라면 알았을 거예요. 내가 좀 심해질 때도 있고 괜찮아질 때도 있고, 그걸 7년 동안 앓으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즉, 만일 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이게 계약 불이행의 원인이라면, 그러니까 이미 계약 체결 당시에 유재한은 이미 본인 스스로 이 작곡 계약은 이행이 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재한은 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계약이 장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리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따라서 저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컨대 유재한이 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계약 불이행의 원인으로 내세우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이 사건의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자승자박이 될 거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유재한이 차일피일 이 작곡 약속을 미루면서 했던 말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 어머니 골종양 치료를 해야 된다. 저는 유재한 씨가 어머니를 핑계로 대면서까지 거짓말했을 거라고는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또 했던 말들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셨다. 또 친구가 자살을 했다. 또 자신이 교통사고가 났다. 내가 구급차로 지금 실려가게 생겼다. 이런 말들을 했죠. 그런데 유재한 씨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결혼을 앞둔 자기 약혼녀가 이제 있는데요. 이걸 이제 만남을 이어오던 다른 여성이 유재한 씨 어떤 그 결혼 소식이 이제 들려오자 도대체 그 여자는 뭐냐? 이러니까 유재한이 했던 말이 있죠. 이 사람 내 이복 동생이야 라고 말했던 게 또 밝혀졌던 이런 사실이 있죠. 그래서
대해서 유재한 스스로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약간 어떤 게 생각나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그 이하른과 서동훈 네. 그 사건에서 이하른과 서동훈이 그 둘러댔던 네, 그런 여러 그 핑계와 변명들이 사실 저는 떠올라요. 네, 저도 그래서 떠올랐습니다. 예, 그 참 유사한 느낌을 제가 그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이 유재한 본인이 밝힌 이 작곡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사람이 자그마치 170명이에요. 그리고 아까 뭐 변호사님이 90명이라고 피해자 90명을 했지만 지금 피해자 단톡방에 모인 사람이 107명을 넘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사람 내지 두세 사람에게 어쩌다가 내가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뭐 작곡 계약을 뭐 불이행했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 최소 100명 이상 뭐 170명에 이르는 사람을 단기간 내에 맞습니다. 이렇게 작곡 약속을 못 지켰다면 저는 사실은 이것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능력 밖에 계약을 체결해 놓고 그리고 그 대가를 선입금 받은 이런 사기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100명 내지 170명인데 인당 최소 한 곡에서 많게는 3-4곡이거든요. 네. 인당 한 곡만 돼도 지금 170곡, 인당 2곡이면 300곡, 3-4곡이면 엄청 많은 곡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대학 때 취미로 한번 제가 작곡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 한 곡 작곡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창작의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는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없는 아주 이 정신이 맑은 작곡가도 이행하기 힘든 다작을 지금 이미 7년 전부터 공황장애 우울증을 알아왔다는 그 유재한이 이행하기에는 더욱더 힘든 계약이었고 저는 그 유재한이 충분히 능히 예상하고 인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유재한 본인도 사과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저의 실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받아서 작업이 늦어진 점이라고 본인 스스로 자인을 했어요. 즉 자신이 감당 가능한 능력 밖에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단이 났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게 자백을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조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 좀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유재한이 자신이 이미 파산 신청을 했다. 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네. 파산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파산 신청을 해도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지금 유재한 및 그 유재환의 파산 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뛰는 변호사 위에 나는 옆집 변호사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만약에 이 채권자들이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런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걸 제대로 이 파산 신청 절차에서 못 다투어서 설령 유재한에게 지금 이미 면책 허가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 손해배상 채무는 비면책이에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꼭 채권자들 이거 유념하시고 유재한이 앞으로 파산 신청해서 면책 결정 받았다. 그래도 여러분들 다 돈 받아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꼭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는 것이 이제 유재한의 어떤 사기죄 죄책을 이제 더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재한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분들 중에 자립 준비 청년이 계시잖아요. 저도 이거 처음 보고 좀 가슴이 아팠는데 변호사님 이 자립 준비 청년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고 네. 우리가 왜 더 이런 분들을 더 신경 써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자립준비 청년은 보육원에 있다가 만 18세가 되어서 이제 보호소를 퇴소하고 말 그대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이제 일컫는 말인데요. 지금 그 유재한 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 최소 4명이 이제 그 자립준비 청년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그 자립준비 청년들은 본인들이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유재한 씨에게 이게 입금한 돈이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이라는 사실까지 밝히고 환불을 요청을 했어요. 네네. 근데 유재한 씨가 유일하게 보면 자립준비 청년에게만 반말을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다 존댓말을 해요. 근데 이 자립준비 청년을 약간 좀 얕봤는지 유독 자립준비 청년에게만 반말을 하면서 이 환불을 요청하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 이렇게 반말로 카톡을 보내요. 너의 불찰도 이번 기회에 크게 혼나기 바란다. 이렇게 적반하장격의 카톡을 보낸 것으로 밝혀져서 공분을 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립준비 청년을 돕는 그 봉사활동 그 단체인 다손이 여러분 다손이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제 순우리말인데요. 그 다손이라는 그 봉사활동 단체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한 몇 년째 지금 해오고 있고 사실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다손이를 통해서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 다손이에서 어떤 한 자립준비 청년이 이 유재한 씨가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이런 사기를 쳤다.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저는 이제 처음 알게 됐고요. 현재 다손이 내에 있는 그 법률지원단에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도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제가 유재한 씨에게 한마디 제가 드릴게요. 유재한 씨 괜찮으시겠어요? 저를 상대방으로 만나면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진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자립준비 청년으로부터 이렇게 편취한 돈은 하루빨리 다 변제를 해주시고 결자 해지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재한 씨가 피해 변제를 하루빨리 하셔서 이 사건이 조속히 좋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집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사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